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독일 잠수함 구매를 하는데 이게 최초에 약속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이거 지금 뭐 방산비리 그런 커넥션 이런 그 정쟁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조사까지 들어간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베넷 총리 큰일 났네요. 혹시 뭔가 구린 건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또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시리아에 뭐 이스라엘이 허관을 지금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아가 특단의 조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골란고원에서 러시아 전폭기와 같이 초계를 계속 돌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독일과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정부가 결국 잠수함 도입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계약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요구한 신형 잠수함 구매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각이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되어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현지 시각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각 1월 23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잠수함 스캔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회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24일부터 내각과 의회는 수사단을 꾸려 이번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이 세 척의 독일제 신형 잠수함을 18억 유로에 도입하되 이 가운데 6억 유로는 독일이 부담하기로 했던 2017년의 이스라엘 독일 잠수함 협력 양해각서 내용을 독일이 4년 만에 뒤집으면서 시작되는데요. 독일은 전체 사업비를 30억 유로로 상향하고 이스라엘의 분담금을 10억 유로에서 24억 유로로 늘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면 이런 통보는 즉각 거부되어야 하지만 나프탈리 베넷 총리, 베니 간츠 국방장관, 아비그로드 리버만 재무장관 등이 참여한 비공개 내각회의는 독일 측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채 독일이 제시한 사업안을 그대로 승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1월 셋째 주 이스라엘 정치권은 잠수함 스캔들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며 현직 총리인 베넷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넷 총리는 직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우리 내각은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이스라엘 안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정조사 착수의 건에 대한 내각 투표에서는 기권하면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번 잠수함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정부 척당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성능 부족 잠수함을 사지 말고 차라리 우리나라 장보고 3 기반 잠수함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지 권해보고 싶습니다. 독일, 우리가 뭐 독일에게 잠수함 기술 전수받아서 이렇게 발전했죠. 독일 하데베에서 했는데 그래서 212형 잠수함, 209가 우리 최초로 장보고 잠수함이었죠. 그리고 214 잠수함이 또 우리의 손원 1급 잠수함이죠. 그리고 212가 있습니다. 그 212를 또 확대 개량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그 212급 잠수함, 돌핀2로 이스라엘 한 척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 건조하자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2017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8억 달러. 그 중에서 독일이 6억 달러 개발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억 달러 되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작 도장 찍을 때가 돼서 합의했던 네타냐후 총리는 가고 없고 지금 계약 단계에 가서는 이 베넷 총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베넷 총리하고 아무 뭐 그거 없이 갑자기 독일이 아니 18억 유로 아니고 이거 30억 유로야. 계산해 보니까 30억 유로야. 제가 아까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유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6억 유로만 낼 거고 그대로 우리는 6억 유로 그대로 할 거고 니들은 12억 유로 내려고 했던 거 그거 24억 유로 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필 없이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초에 예상했던 돈의
2배로 점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 무슨 짓 하는 거냐 이거. 돈 받아본 거 없냐. 이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투입되어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총리는 기권을 했고 왜 기권했냐 꿀리는 거 있냐 이제 또 이런 것이고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명박근혜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거 전임 네타냐후 총리가 그래 놓은 거야. 난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고. 그래서 수사해보면 누가 잘못했는가 나오겠죠. 이 베넷 총리는 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죠. 샤이르메트칼 출신입니다. 소령 출신인데 전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보좌관으로 픽업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소수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총리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총 120석의 의회에서 지금 이 베넷 총리가 있는 정당이 지금 연정을 통해서 완전 다수당이라서가 아니라 또 과반당이가 아니라 그냥 연정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넷 당은 17석. 많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되어버린 전임 총리인 네타냐후, 그 네타냐후의 당은 29석, 1당입니다. 그래서 이 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의 전임 총리 정당에서 지금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아니 이거 뭐 조그만 거 이런 거 그렇게 비싸게 1조 원씩 주고 사지 말고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호 3 그 배치 2 그거 사면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인데 그거 엎어버리고 그거 사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에 시달리던 시리아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대단히 도발적인 경로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현지 시각 1월 24일부터 시리아 주둔 러시아 항공우주군 전력과 함께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 일대 연합 공중 초계 작전을 시작한다고 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1월 24일 시리아 공군의 미그-29와 미그-23 전투기,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수호이 35 전투기와 수호이 34 전폭기, A-50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로 구성된 연합편대가 시리아 남서부 지역의 골란 고원 일대에서 연합 공중 초계 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번 작전이 단발성 작전이 아닌 지속 작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12월 한 달 동안만 무려 3차례나 공습을 당한 시리아가 러시아 측에 강력하게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작전 공역입니다. 시리아, 러시아 연합전력이 초계 공역으로 지정하고 1월 24일부터 투입된 경로에는 골란 고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방공구역이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시리아를 공습할 때 단골 루트로 사용되는 공역입니다. 시리아의 이 같은 조치는 골란 고원 일대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수도 외곽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궁 근처까지 다다르자 러시아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의 공습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러시아 주둔지의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도 서슴지 않고 폭격했던 이스라엘의 강단에 과연 이런 술수가 먹힐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리아가 이거 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너무나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일단 시리아 공군기지와 러시아 공군기지는 사용하는 곳이 달라요. 흐메밈 기지라는 곳을 러시아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흐메밈에서 날아온 러시아 공군기들하고 이제는 앞으로 상시 초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왜냐? 이 골란 고원 지역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쏴대니까 이 골란 고원 지역으로 아예 못 오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골란 고원 지역으로 오는 이스라엘 전투기를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면 격추시켜 버릴 거야.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은 전투기들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시리아 미그-29 전투기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러시아 전투기라고 보여주면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이거네요. 이건 전투기가 아니고 전폭기. 그 중에서도 뭐 폭격에 특화된 수호이 34입니다. 아니, 수호이 34를 보여준다는 것은 여차하면 니들도 쳐맞을 줄 알아.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뜨거워. 와, 우리도 맞겠네? 라고 하겠습니까? 어쭈. 얘들 봐.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냥 확 격추시켜버리든지 여기에 뭐 아이언돔이라든지 아니면 데이비드 슬링 또 뭐 에로 다 지금 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데이비드 슬링을 확 쏴가지고 그냥 격추시켜버릴까? 그런데 격추시키다가 이 러시아 전폭기 맞으면 이것도 상황 좀 심각해지니까 좀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럼 어떻게? 아예 그냥 공군기지를 가서 확 때려버려. 그래서 어차피 러시아 기들은 흐메민 기지에 있으니까 그냥 따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단독 사용하는 시리아 공군기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면 그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일단 골란고원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골란고원 중간에 있고, 그래서 골란고원의 국경을 딱 하고 그 골란고원 상공에서 자꾸 미사일을 쏴대니까 이제 여기서 초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뱅크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사해죠, 사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베넷 총리 이 내각이 지금 국정조사 받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의 충돌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시리아 때리고 할 때 러시아 방공망 바로 옆으로 때려도 러시아가 그동안 모르고 안 때렸는지 알고도 못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공군기들, 특히 수호이 34 같은 그런 그 대형 전폭기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그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동 정세는 날이 갈수록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